오늘은 문학과 표현, 나무들의 목욕 학습 활동을 마무리하고 시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들의 목욕 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다. 저것 봐 저것 봐. 진달래꽃은 분홍 거품이, 두팝나무는 하얀 거품이, 영산홍은 빨간 거품이 보글보글 일고 있잖아. 깨끗이 씻은 자리 씨앗 마중하려고 부지런히 목욕 중이야. 온 산이 공중 목욕탕처럼 색색의 거품으로 부글거리고 있어. 그래서 1단원에서는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시는 특별히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어. 사람이 아닌 생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 진달래는 분홍 거품이 분홍 꽃이라고 할 걸 거품으로 표현한 은유법. 온산이 공중 목욕탕처럼 뭐뭐처럼 듯이 인양 매개어를 사용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이어놓은 직유법 등이 사용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학습활동 이어집니다. 다음 노랫말에 쓰인 비유를 살펴보고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지 그 까닭을 들어 말해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내용 살펴봅니다. 길지는 않았지 너와의 시간. 하지만 넌 지금도 내 안에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는 너를 이제 보내려 해. 왠지 조금은 쌀쌀한 마음이 왠지 오늘은 나를 아프게 해. 항상 하던 이별이 오늘따라 왜 이리 힘겨워 눈물이 난다. 밀어낸다 내 안에 너를. 힘이 들지만 너를 보내련다. 아마 나도 쉽진 않을 거야. 힘내 멈추지 않도록 들어가는 너를 보내며 멀어져가는 내게 안녕 하며 이제 나도 야채를 먹을 거야. 우유, 요구르트, 고구마, 안녕 내 안에 뭐여. 김대현 작사 놀아줘 노래 뭐뭐에서 라고 했는데요. 초반에만 해도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는데 후반으로 가니까 너를 보내면서 나도 야채를 먹을 거야. 우유, 요구르트, 고구마 라고 해서 변비에 좋은 것들을 먹겠다라는 내용이 드러나서 대상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변비가 들어간다는 거 추측하셨나요? 그래서 변을 너라고 표현해서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으로 표현하는 의인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 변비 찾아보았고요. 그 까닭 이 노래를 통해 나는 내 안에 너를 밀어내려고 하고 야채, 우유, 요구르트를 먹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밀어내고자 하는 것은 변이고 이별하고자 하는 것은 변비다. 그래서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노랫말이지만 내용을 개관해 본다면 갈래는 노랫말이고요. 중심 소재, 제재는 변비, 주제는 변비 때문에 겪는 고통과 원활한 배변 활동을 위해 식습관을 바꾸겠다는 다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징은 변을 의인화하고 있고 변비와의 이별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3번. 다음 광고에 쓰인 비유적 표현을 찾고 왜 그러한 표현을 썼을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광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스크로 안 아픈 예방접종 하세요. 독감,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각종 바이러스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전염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이러한 전염을 예방해주는 또 하나의 예방주사입니다. 라고 해서 광고에 어디에 비유가 드러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스크로 예방접종하세요. 마스크 착용은 또 하나의 예방주사입니다. 라는 표현에서 비유적인 표현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로 안 아픈 예방접종 하세요. 또 하나의 예방주사입니다. 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마스크 착용이 바이러스 전염을 예방하는 방법임을 인상 깊게 비유적으로 표현함. 비유 중에서 말하라면 마스크는 예방주사다. A는 B다 꼴이니까 은유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지만 개관한다면 공익 광고이고요. 중심 소재는 마스크. 주제는 각종 전염병을 예방해주는 마스크를 착용하자. 여러분들 등교 수업하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특징은 마스크 착용을 예방주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데 주사기 모양으로 펼쳐놓은 마스크 사진을 통해서도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이 드러나는 비유, 마스크로 예방접종하세요. 마스크를 예방주사에 빗대고 있다. 은유법이 드러나고 있는데 은유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어디 하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 1회 1단원 학습활동 지난번에 하지 않은 부분 하고 있습니다. 메모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1에서 3회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비유의 효과를 말해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다음 문제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비유를 써서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자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재미가 있다, 신선하다, 참신하다, 장면이나 대상을 생생하게 떠오르게 한다,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 깊게 드러낸다 등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유의 효과, 참신한 것도 있고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사실은 주제예요. 주제를 인상 깊게 드러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의 생각 더 추가해서 적어 두셔도 좋습니다. 비유를 써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잘 드러내도록 비유를 써서 표현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예문 한번 보실래요? 예로 표현하고 싶은 대상 봄. 그 느낌은 봄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여러 빛깔의 꽃들도 피어나서 온 세상이 화사해져 나는 봄이 겨울의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몰아내는 것 같아 참 좋아 라고 생각과 느낌을 적었는데요. 만든 표현 한번 볼래요? 봄은 크레파스야. 봄이 크레파스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표현할 수 있어서 은유법으로 적은 거고요. 크레파스 같은 봄, 직유법으로 표현하고 있고 다양한 색상이 드러난다고. 봄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활짝 웃는다. 그래서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을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표현하기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면 생각했다가 적으셔도 좋습니다. 표현하고 싶은 대상,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해도 되고 친구를 대상으로 해도 되고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해도 됩니다. 대상에 대한 느낌, 생각 적어보시고 비유를 직유나 은유나 의인으로 표현해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엄마는 뭐뭐다. 우리 아빠는 뭐뭐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꼭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시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바로 뒤에 오우가라는 시조가 나오거든요. 시조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시조란 고려 중기에 형성되어서 고려 말에 완성된 그리고 현대까지 창작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사실은 모르고요. 고려 말의 시조의 모습들이 거의 완성된 단계로 드러나기 때문에 고려 중기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까지 현대시조가 창작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없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일제강점기하에 시조 부흥 운동을 통해서 현재까지 계속 계승되어 오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기본 형식 먼저 제시하였는데요. 3장, 6구, 45자 내외. 기본 형식을 지킨 시조를 평시조라고 하는데요. 3장은 초장, 중장, 종장. 세 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세 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행으로 되어 있고 하나의 장에 구가 2개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구, 45자, 3434, 3434, 3543 이 글자 수인데요. 3434가 반복돼서 3사조의 음수율이라고 하는데요. 3, 4, 세 글자, 네 글자가 흔히 4, 4, 네 글자, 네 글자로도 자주 드러나기 때문에 3, 4 내지 4, 4란 표현으로 이렇게 괄호 안에 4를 넣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글자 수가 반복되기 때문에 음수율이 형성되고 있고요. 사음보는 하나의 장을 4번 끊어 읽습니다. 4덩이로 끊어 읽어서 사음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합치면 14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14자.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15자 총. 지금 기본 형식은 43자인데요. 여기서 한 자가 늘어나거나 줄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45자 내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 글자를 한 번에 읽고 네 글자를 한 번에 읽고 세 글자를 한 번에 읽고 네 글자를 한 번에 읽어요. 하나의 행을 네 토막으로 읽기 때문에 사음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3434 반복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시조는 외형률입니다. 한번 그리고 시조 종장의 첫 세 글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글자 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글자는 한두 글자가 더 많아져도 되고 적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종장의 처음 세 글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말의 정몽주의 시조인 단신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래서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의 임금을 향한 충성심이 드러나 있는 시조인데요. 첫째 줄을 초장, 둘째 줄을 중장, 셋째 줄을 종장이라고 하고 지금 이 몸이 죽고 죽어가 하나의 구, 100번 고쳐 죽어가 하나의 구, 백골이 진토되어가 하나의 구,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나의 구,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하나의 구이고요. 가실 줄이 있으리 하나의 구. 그래서 하나의 장에 구가 2개라 6구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장 6구 그리고 글자 수를 한번 보면 세 글자, 네 글자, 14자. 조금 아까 봤었잖아요. 여기는 근데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니까 15자. 세 글자, 6자, 네 글자, 세 글자. 그래서 16자로 총 45자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기본 형식을 갖춘 것을 평시조라고 하면서 43자가 드러날 수도 있고 45자가 드러날 수도 있고 46자, 7자가 드러나도 다 평시조로 봅니다. 시조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조의 종류에는 평시조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살펴본 정몽주의 시조가 평시조이고요. 어시조는 초장이나 중장 가운데 어느 한 장이 평시조보다 1음보 정도 길어진 시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종장을 제외한 어느 한 구가 길어진 경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형식이 파괴된 건데 어시조를 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설시조는 초장, 중장이 제한 없이 길어지기도 하고 또는 초장, 종장은 지키는데 중장이 무제한 길어지기도 하고요. 종장도 길어진 시조라고 하는데 흔히 2구 이상, 중장에서 많이 형식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 후기에 서민의식이 대두되면서 형식을 좀 파괴한 시조가 등장하는데요. 모양만 한번 보세요. 내용까지는 나중에 살펴볼게요.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어무이 치달아 앉아
앉아 건넌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금직하여 풀떡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고고 모처라 날랜 낼시망정 애헐질 번하기라. 두터비 파리를 물고는 3, 5 두어무이 치달아 앉아 4, 5 이 정도는 3, 4에서 한두 글자 늘어난 거니까 초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형식이 파괴됐다고 말하기 어려운데요. 중장 좀 보세요. 3, 4, 3, 4여야 하는데 무척 길어졌잖아요. 두 구가 길어진 거고 모처라 날랜 낼시망정 세 글자, 여섯 글자 애헐질 번하게라 세 글자, 네 글자. 종장도 웬만큼 지켰다고 볼 수 있는데 중장의 두 구가 상당히 많이 길어져서 이런 형태를 사설시조라는 표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장, 종장만 해도 웬만큼 형식을 지켰다고 할 수 있지만 중장이 무작위로 늘어났다는 거 보이시죠? 내용은 나중에 배울 것입니다. 연시조는 평시조의 기본 형식이 두 수 이상, 이 6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2개 이상 겹쳐져 있는 것은 연시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 윤선도의 오후가 살펴볼게요. 내일은 3학년이 등교 개학을 합니다. 1학년 등교 개학도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제는 모두 하셨나요? 독후감 공책의 독후감은 기록하셨나요? 교과서와 공책 정리는 잘 되었습니까? 등교 계약을 하면 독후감 공책과 교과서 중심 내용을 정리한 공책 모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